각 자동차 문 위에는 보통 손잡이가 있습니다. 저는 그걸 안돼 손잡이라고 부르죠. 경주하듯 거칠게 운전하는 사람의 차를 탔을 때 붙잡을 무언가가 필요해서 있는 손잡이일까요? 농담은 차치하고라도 이 손잡이는 꽤 유용한 역할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차에 타거나 내릴 때 약간의 도움이 필요하니까요. 운전석 문에는 보통 이 손잡이가 없는데요.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운전대가 임시 손잡이 역할을 할 수 있죠. 운전 중에 손잡이를 잡는 습관이 있는 운전자도 있을 거예요. 이건 안전하지 않아요. 요즘 자동차 열쇠에는 멋진 트릭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열쇠로 창문을 조종할 수 있거든요. 자동차 키의 잠금 해제 버튼을 몇 초 동안 누르고 있어 보세요. 5초 후에 차창이 마법처럼 열릴 수도 있습니다. 다시 잠금 버튼을 누르면 창문이 닫힐 거예요. 이 멋진 트릭을 사용하는 건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 뿐이에요. 자동차 사용 설명서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의 차도 그 행운의 차들 중 하나일지도 모르죠. 인터넷이 다운되었는데 게임을 한판 하고 싶다고요? 구글이 해결해 드립니다. 자주 찾는 바로가기를 클릭했더니 재앙이 찾아왔네요. 인터넷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라는 무서운 메시지가 나타났습니다. 잠깐, 옆에 있는 작은 공룡은 뭐죠? 당황하지 말고 스페이스바를 눌러보세요. 이 작은 게임은 엄청난 히트를 쳤어요. 그리고 보기보다 훨씬 더 중독성이 있답니다. 공룡이 선인장을 뛰어넘다니 천재적이죠. 추운 날씨에 모자를 쓰면 집에 있는 것과 밖에 나가는 것 정도의 차이를 느끼게 될지도 몰라요. 그리고 모자 끝에 폼폼을 올려준 프랑스 선원들에게 감사함을 느낄 수도 있죠. 이 폼폼은 배에서 아래쪽에 있는 성가신 들보에 머리가 부딪히지 않도록 달기 시작한 거예요. 몇십 년 정도 빨리 감기를 해볼까요? 이제 모두가 이 폼폼 모자를 착용하고 있네요. 다음에 비행기를 탈 때는 각 창문 위를 살펴보세요. 작은 삼각형이 놓여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삼각형은 창문을 통해 비행기의 플랩을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를 승무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있는 거예요. 만약 비행기 멀미 때문에 비행이 힘들어질까 걱정된다면 이 삼각형들 사이에 위치한 좌석을 선택해보세요. 날개 사이에 앉으면 비행기의 직접적인 중심에 앉기 때문에 가능한 한 가장 부드러운 비행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긴 신호에 갇혀 앉아있으면 보통 배가 고프고 지루하고 약간의 호기심이 생기죠. 여러분께서는 앞유리 가장자리에 있는 검은 점과 검은 선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멋져 보이긴 하지만 분명 숨겨진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 검은 선은 프리트라고 합니다. 사고 시에 앞유리가 차에 튀지 않도록 도움을 주죠. 꽤 중요한 역할이네요. 전자레인지에 파우치형 제품을 데울 때 전자레인지 안에서 봉지가 쓰러질까 걱정이 되시나요? 저처럼 여러분도 아마 포장을 똑바로 세우느라 애를 썼을 거예요. 알고 보니 포장의 바닥을 펼치면 멋지고 튼튼한 토대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한번 당겨서 만들어 보세요. 왜 이걸 학교에서 배우지 않았던 걸까요? 지난밤에 피자에 같이 마신 2리터짜리 콜라가 반쯤 남았는데 김이 다 빠져버렸다고요? 하수구에 흘려보내지 말고 퇴비 더미에 넣어보세요. 설탕은 좋은 미생물의 먹이가 되고 산도를 높여 유기물이 더 빨리 분해되도록 도와줄 거예요. 어떤 가위도 무뎌지는 걸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냥 둘 수는 없죠. 이 가위를 빠르게 살려줄 물건은 부엌에 있습니다. 알루미늄 호일을 남은 음식에 쌀 때만 쓰는 게 아니에요. 한 장을 4등분해서 자르기 시작해보세요. 가위가 너무 무딘 상태가 아니라면 은박지를 자르면서 바로 날카로워질 거예요. 아직 시간이 있을 때 빨리 구해주세요. 에스컬레이터의 작은 솔은 신발을 닫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유용하기는 하지만요. 이 솔은 사실 중요한 안전 기능을 위해 존재합니다. 이런 솔이 없으면 옷, 신발끈, 가방이 너무 가까이에 닿을 때 측면에 껴버릴 수 있어요. 이 작은 솔은 아래를 내려다보고 조심하라고 메시지를 주기 위해 여러분을 간지럽힐 수도 있어요. 전 항상 벌레가 저를 괴롭히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말이죠. 하프벨트는 정말 용도가 뭘까요? 어떤 군용 자켓은 담요로 쓰이고는 했는데 하프벨트는 그 거대한 천이 군인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했어요. 요즘은 패션 액세서리로 많이 쓰이고 있어요. 실수로 잘못된 페이지에 스테이플러를 찍어버렸다니 정말 최악이네요.
뭐 더 심한 일도 있지만 확실히 짜증나는 일이에요. 특히 심을 뜯어내려고 하다가 종이를 찢기라도 한다면요. 사실 스테이플러 심을 느슨하고 뽑기 쉽게 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스테이플러 앞쪽에는 엠빌이라고 하는 금속판이 있습니다. 스테이플러를 거꾸로 뒤집어서 설정을 조절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스테이플러를 임시용으로 변경하는 거죠. 더 이상 울지 마세요. 변기 시트 커버는 정말 오랫동안 잘못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혀처럼 생긴 그 부분을 뜯어내셨다고요? 틀렸습니다. 커버를 내려놓은 후 그 부분을 떼어내지 말고 변기 안으로 내리세요. 물을 내릴 때 당기는 힘 때문에 커버가 안으로 빨려 들어가게 될 거예요. 치약 튜브 끝에 있는 까만색 네모에는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색상으로 구분하는 건가요? 아니면 치약이 합성인지 천연인지를 알려주는 건가요? 미안하지만 진실은 그렇게 흥미롭지 않아요. 이 표시는 조립 기계를 위한 것입니다. 기계가 각각의 튜브를 자르고 접어야 할 곳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모두 슈퍼마켓에서 집으로 운전해 오는 길에 우회전을 너무 빠르게 돌다가 꽝! 방금 트렁크에서 장바구니 화산이 폭발한 것 같은데요? 트렁크 안을 자세히 보세요. 안에 작은 고리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가방을 걸 수 있습니다. 네, 대신 앞좌석 뒤에 고리가 있는 차도 있습니다. 옷이나 음식 포장 봉투를 걸 때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비행기들이 승무원들이 통로를 걸어 내려갈 때 의자의 머리 부분을 잡는다는 걸 알아차린 적이 있으신가요? 모든 것을 만지고 싶어하는 이상한 욕망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걸을 때 넘어지지 않도록 가장자리에 손잡이가 있기 때문이죠. 다음에 비행기에서 산책하고 싶을 때 사용해보세요. 모든 사람의 머리 받침대를 잡는 것보다는 확실히 나을 거예요. 괜찮겠죠? 빛나는 노쇠 문고리는 현관문을 근사하게 장식해주기도 하지만 그게 모든 역할은 아니에요. 노쇠는 구리 합금이 들어있는 다른 소재들과 마찬가지로 많은 해로운 세균들과 박테리아가 견디지 못해하는 항균 성질이 있어요. 교통량이 많은 지역에서 이 노쇠 손잡이는 강한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고도 더러운 세균들을 제거할 수 있는 완벽한 방법이에요. 유일한 단점은 노쇠가 다른 금속보다 훨씬 비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요즘은 이런 목적을 위해 거의 사용되고 있지 않는 걸 겁니다. 칫솔에 흰색 솔과 함께 파란색 솔도 섞여 있다고요? 칫솔을 훨씬 더 멋져 보이게 해주기도 하지만 단지 보기 좋은 것만이 아니라 특정한 목적이 숨겨져 있어요. 이 파란색 염료는 칫솔을 교체해야 할 때쯤 되면 지워지도록 디자인되었어요. 어쨌든 3, 4개월마다 칫솔을 바꿔야 하지만 파란색 솔은 여러분이 깜빡할 때를 대비해서 부드럽게 그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은 매일 이걸 밟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죠. 그런데 맨홀 뚜껑이 항상 둥근 데에 이유가 있을까요? 고대 로마와 같은 과거 문명에서는 이 뚜껑이 정사각형 모양의 돌판이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가장자리와 틈새 때문에 태평하게 다니던 로마인들에게 사고가 일어나 발가락 부상을 입기도 했다고 해요. 둥근 커버가 그 문제를 없앴어요. 게다가 둥근 모양 때문에 특별한 도구로만 맨홀을 열 수 있었는데 이것도 좋은 아이디어였죠. 보온병은 스코틀랜드 과학자에 의해 발명되었지만 커피를 따뜻하게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건 아니었어요. 그저 화학물질을 안정적인 온도로 유지하고 싶었을 뿐이었죠. 그는 작은 병을 큰 병 안에 넣고 두 병 사이의 공기를 모두 빨아들였어요. 똑같은 기술이 현대의 보온병을 만드는 데 사용되고 있어요. 거의 모든 집에 바늘꽂이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항상 토마토 모양을 하고 있죠. 그리고 꼭대기에 왜 작은 딸기가 매달려 있는 걸까요? 제가 생물학자는 아니지만 딸기가 토마토에서 자라지 않는다는 건 확실한데요. 그 딸기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바늘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바늘 더미에서 그 바늘을 잃어버릴 일은 없을 테죠. 스틱형 데오드란트는 케이스가 피부에 닿을 때쯤 되면 버려지지만 그 안에는 내용물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어요. 남은 걸 꺼낼 수 있는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밑바닥에 나사를 풀고 밑에서 위로 밀어주세요. 그러면 적어도 며칠은 더 쓸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주유소에서 호스를 주유 탱크에 꽂은 채 차를 몰고 가버리기도 한답니다. 이런. 다행히도 주유 회사에서는 해결책을 찾아냈습니다. 호스가 그대로 꽂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당길 때 분리되는 자석 커넥터를 단 거죠. 그러면 펌프까지 뽑아가면서 창피를 당할 일이 없을 거예요. 유리병을 여는 것은 힘이 엄청나게 센 사람에게도 힘들 수 있습니다. 피클을 먹어야 하는데 다행히도 해결책이 있습니다. 고무장갑을 껴보세요. 고무장갑은 그저 청소용으로만 유용한 게 아니에요. 단단하게 닫힌 용기를 열 때 필요한 마찰력을 만들어주죠. 이제 인생이 조금 더 편해질 거예요. 감사는 됐습니다.